이 종목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 확장주로 보이기 쉽지만 사실 AI 데이터 센터부터 우주항공, 방산, 그리고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까지 한 번에 노리는 다목적 성장주입니다. 광통신이라는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차세대 산업 전반에 걸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근거가 되는 4가지 기사를 통해 기술력, 산업 적용, 글로벌 확장까지 왜 이 종목이 지금 가장 주목받아야 하는지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광통신의 핵심 소자 중 하나인 광변조기입니다. 대한광통신은 광섬유 기반의 핵심 부품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서 이번 한국 첨단 소재와 이 TRI의 TFLN 기반 광변조기 기술 이전 소식은 대한광통신의 사업 구조를 확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기술은 50GHz 이상 초고속 동작이 가능하고 구동 전압인 V파이를 1.5V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국내 최초 수준의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속이면서도 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성능이 좋아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시스템에서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선형성이 우수하고 삽입 손실이 낮아야 실제 산업에서 사용 가능한데 해당 기술이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용 시 PO, 즉 광내장 공정 모듈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AI 연산 속도가 빨라질수록 데이터 전송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기존의 전기 신호 기반 통신만으로는 처리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광통신이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중심에 광변조기가 있습니다. 즉, 대한광통신은 단순한 광섬유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부품 공급자로서의 역할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뉴스는 계속 나오고 정보는 넘쳐나는데 막상 그래서 지금 무엇을 사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일수록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기준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수익은커녕 물려버리는 상황도 자주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남들이 아직 크게 주목하지 않은 자리,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 구간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계속 이 기준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4월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군을 미리 선별해서 말씀드리는 것, 이 방향으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역시 같은 흐름에서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좋아 보이는 종목이 아니라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제대로 잡히셔도 시장을 훨씬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불필요한 추격 매수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급등 후보군은 영상 하나로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보방을 통해서 4월에 주목해야 할 종목 흐름을 계속 이어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 이후 흐름까지 이어서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자금이 붙고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매일 오전 7시에는 그날 바로 확인하셔야 할 핵심 급등주 3종목도 따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 이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자리인지, 어느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언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기준을 함께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보방에서는 전체 시장 흐름과 급등 후보군을 보실 수 있고 급등주 추천은 당일 핵심 종목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간단한 설문이 나오고 거기에서 원하시는 항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길지 않고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한번 신청을 해주셨던 분들이라도 4월에 새롭게 정리된 급등 후보 종목을 받으시려면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셔서 정보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종목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인지 어느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까지 기준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흐름만 같이 보셔도 충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제 오늘 핵심 종목 분석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방산과 무인이동체 산업입니다. 대한광통신은 안티 드론용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개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술 표창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제품화 연계와 산업 기여가 인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광섬유 레이저는 단순히 기술 시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인기 대응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어야 가치가 생기는데 대한광통신이 이번 표창을 받은 것은 그 기술이 이미 산업화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광통신은 2022년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된 이후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용 이등 매질 광섬유와 레이저 발징이 개발을 지속해왔고 최근에는 KW급 레이저 발진 성능 확보를 위해 광섬유 제조 기술 고도화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제품화와 상용화를 염두에 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광통신은 광섬유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저 무기 체계 같은 차세대 무기 개발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은 광통신이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확장입니다. 대한광통신은 미국 케이블 전문 제조업체 인카브의 지분 88.5%를 인수하는 계약을 최종 체결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CFIUS 승인뿐인데 미국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 약식 절차로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한광통신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확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광통신 산업은 결국 글로벌 표준과 공급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수는 단순한 회사 확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기지를 확보하면 가격 경쟁력과 납기 안정성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대한광통신은 기술력만으로 끝나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려는 기업이라는 점이 이번 인수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한광통신이 개발 중인 내방사선 광섬유는 적궤도 위성 LEO 통신, 즉 육지 위성 통신에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우주 환경은 방사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 광섬유는 장기 사용이 어렵고 이 때문에 위성 내부 통신 체계에 광섬유를 적용하는 데 큰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광통신의 내방사선 광섬유는 100에서 167kg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주뿐만 아니라 원전 같은 극한 방사선 환경을 가정한 시험 조건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즉, 대한광통신은 광통신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우주항공과 원전처럼 시장 규모가 크고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은 대한광통신은 지금 세 가지 흐름을 동시에 타고 있습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용 광통신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흐름이고, 둘째, 방산과 무인이동체 산업에서 레이저 무기와 같은 차세대 무기 체계로 확장하는 흐름이며, 셋째, 우주항공의 위성 통신과 글로벌 공급망 확장을 통해 시장을 넓히는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향후 10년 산업 구조를 바꿀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은 그 흐름의 중심에서 기술력, 제품화, 글로벌 확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광통신은 지금 광통신주가 아니라 차세대 산업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른 투자자분들보다 한 발 앞서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이탈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넘겨버리지만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보는 태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수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은 종목이 아니라 타점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종목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언제 사느냐,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고점에서 들어가면 힘들어지고 좋은 자리에서 잡으면 훨씬 편하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느 자리에서 잡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서 단순히 종목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쌓이시면 시장이 흔들려도 중심을 잡고 대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이런 흐름과 기준들을 계속 이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4월 급등 후보 종목과 구체적인 대응 흐름은 따로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간단한 설문만 작성해 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고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안에서는 매일 아침 기준으로 그날 체크해야 할 핵심 종목들을 따로 정리해드리고 있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 이후 흐름도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실제로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흐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한번 신청을 해주셨던 분들이라도 4월에 새롭게 정리된 급등 후보군을 받으시려면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셔야 누락 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셔서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구간이 아니라 어디에 올라탈지를 선택하는 구간입니다. 그 기준을 혼자 고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흐름만 같이 보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음 흐름 준비해서 더 좋은 종목과 타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